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이 예상됩니다. 이 탄소 배출이 많은 산단들이 밀집한 울산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울산대 수소산업전주기연구센터장 정진석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폭우, 이상 고온 등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까지 와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도 에이펙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에너지 생태계의 전환, 사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인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버렸어요. 어떻습니까? 네. 예. 그 기후 위기라는 게 과거에는 먼 미래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문제 정도로 이제 치부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자신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곳곳에 산불도 일어나고 폭우라든가 폭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벌써 1970년대부터 벌써 한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예. 한 10,000건 이상의 이런 기상이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벌써 2017년에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벌써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씨 이상 올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이런 기상이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1.5도씨까지는 방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요. 이 배출된 온실가스 중에서 일부는 또 흡수가 됩니다. 산림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또는 인위적으로 또 흡수가 되는데요. 흡수되는 양만큼만 배출하자. 그래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이게 탄소 중립이고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은 무엇이냐?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동안 가장 크게 이 온실가스 배출에 주범으로 몰렸던 게 지목되고 있는 것은 석탄 화력 발전, LNG 발전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빼고 대신에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원전, 그리고 수소로 전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활용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며 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원전도도 활성화하는 여러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준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울산은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울산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화학이 모두 잘 갖춰진 산업도시인데요. 최근 기후변화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와닿고 있고요. 재해에 대해서.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수출 규제나 아니면 생산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산업 분위기 자체가 그거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울산시 자체도 수소산업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수소 특화단지 같은 것을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각각의 특징 또 한계도 분명 존재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태양 에너지, 바람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장점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걸 연소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든가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이런 점은 분명하게 장점인데요. 예. 장점만 있으면 다 좋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큰 단점은 기본적으로 태양이라든가 바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이제
낮 시간에 발전량이 집중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과잉 생산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람이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풍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풍속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풍속이라는 게 우리나라 내륙에는 이렇게 풍속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없어서요. 그래서 할 만한 곳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바다, 해상 풍력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해상 풍력은 뭐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바다 멀리 나가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력 케이블을 해저로 이제 해서 끌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기에 한 가지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고민거리는 태양광이든 이제 해상 풍력이든 풍력은 다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전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장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저장이 돼서 우리가 어떤 통이라든가 담아놓고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있어야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생산하는 동시에 쓰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이제 댐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양수 발전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를 활용해서 하는 배터리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소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저장했다가 나중에 전력을 뽑아 쓰는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재생에너지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도 잠깐의 저장은 되지만 어떤 대규모의 저장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력을 쓰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양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도 있지만 산업용 전기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쓰기 위해서는 저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전기 자원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짚어주셨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울산대 수소 전주기 산업센터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분야 뭐 가장 잘 아실 텐데 수소가 각광을 받는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방금 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가 그러니까 전기가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수소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는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각국에서 지금 수소 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친환경 사회로서의 전환되는 이유도 있지만 수소 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소 기술에 투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수소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기후 변화 대비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신기술 나오는 것들 보면 어디가 이 기술을 선점하는가, 어디가 선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소 산업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 산업과 함께 수소 경제에 포커스를 두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2019년 11월이죠.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울산까지 찾아오셔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활용 분야, 특히 수소차라든가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를 이제 확대하고 나중에 수출 상품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고요. 이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2020년 2월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수소경제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까지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가 주관하시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게 계속해서 이끌어가시고 진흥, 유통, 안전 관련된 수소 전담기관도 지정돼서 지금 되고 있고요. 21년 10월에는 이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으로서 앞으로 이제 장기 이제 비전과 목표들이 지금 제시가 돼 있고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화 예산들이 편성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 같은 것도 열심히 좀 보급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수소 발전을 의무적으로 이제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었고요. 청정수소 인증제를 이제 내년에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과 수소 경제 차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정진석 울산대학교 수소산업 전주기 연구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친환경에서 쓰는 모빌리티, 이제 수소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소가 참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소 전기 트램이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에서.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울산이기 때문에 갖는 의미, 울산이라서 주목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맞게 보셨는데요. 저희 수소 전기 트램은 뭐 제가 선택한 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예. 울산이 수소 전기 트램을 선택한다는 거는 굉장히 산업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수소 전기 트램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제주도의 그런 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다들 할 겁니다. 근데 예, 단순히 환경적인 그렇죠. 부분만 집중한다 이거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수소의 생산 그리고 저장 활용을 위한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울산이 그러니까 수소 경제 사회로 전환하는데 선구자적인 위치에서 그 리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중공업, 자동차 이런 분야의 인류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 수소 도심에 수소 트램이 다닌다면 울산시가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 사회로 전환시키는데 보이는데 아주 좋은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울산에 놀러 오신 분들이 야, 우리 지역보다 수소차가 참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들었고요. 또 몇 해 전에는 또 이것도 세계 최초인데 유럽으로 울산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수소 트럭을 수출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수소 모빌리티가 참 요즘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우선 이제 예. 모빌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탈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수소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승용차 넥소가 있고요. 예. 뭐 넥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18년에 출시가 됐고 후속 모델이 아마 한 2, 3년 내에 또 나올 것 같고요. 아마 25년까지는 한 10만 대 규모로 양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맞춰서 앞서 말씀하셨던 트럭 이미 개발돼서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에 지금 수출도 해오고 있고요. 트럭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는 이제 청소차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서 시범 사업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10톤 규모의 특수차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해서 조만간에 시장에 나올 것 같고 예. 버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울산에는 버스는 참 많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노선 버스가 돌아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광역 버스 같은 거, 또 특히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것도 좋고, 대표적으로 이제 경찰이 타고 다니는 그 특수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수소를 전환하기 참 좋은 버스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륙교통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수소 트램도 있지만 내륙교통도 이제 있지만 해운 운송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 가지 규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보통은 가장 저렴한 연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해상에서 이런 거 못 배출하게 한다든지 특정 해역에서는 못 배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선박 연료도 이제 친환경적인 연료로 좀 전환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수소 또는 수소와 이제 질소를 붙여서 만든 암모니아 관련된 선박들, 암모니아 추진 또는 수소 추진 선박, 또는 수소를 대량으로 옮기는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항공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도 있죠. 예. 물론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보잉 747 뭐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에서 뉴욕의 JFK 공항까지 예. 뭐 사람 많이 싣고 다니는 비행기가 있는데, 사실 이걸 배터리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 정도의 출력을 내려면 무게 때문에 비행기에 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안이 뭐냐? 수소로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예.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나오는 거는 수소 드론. 우리 일반적인 드론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의 배터리를 쓰는데 채공 시간이 30분밖에 안 됩니다. 액화 수소로 이제 전환하면 2-3시간을 이제 거뜬히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UAM이라고 해서 도심에서 항공,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강남에서부터 뭐 김포나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사람을
약간 헬리콥터가 비슷하게 예, 생긴 뭐 하늘을 나는 예, 자동차라고 표현도 맞습니다. 뭐 택시 하더라고요. 같은 자동차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 연료를 사용할 경우는 상당히 적용하기 훨씬 좋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대형 모빌리티에 수소가 좀 잘 쓰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저장의 용이성 뭐 그런 것들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예. 모빌리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항상 저장을 일정도 해야 되는데 저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에너지 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킬로그램당 또는 이제 부피당, 단위 부피당 에너지를 많이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배터리 같은 경우가 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 근데 수소는 액화를 시킬 수 있고 예. 이 액화를 시키면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담아서 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오늘 알기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 이상으로 가면 저도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수소가 이렇게나 지금 뭐 미래를 바꿀 것 같아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부터 해서 뭐 비행기, 선박까지 어느 분야까지 수소가 좀 확대될 걸로 좀 보십니까? 예. 뭐 전기가 지금 기존에 들어가는 곳은 모두 다 전환이 가능하다고 아하. 보고 있고요. 뭐 에너지 측면에서는 그 이상 대안이 없을 거라고 대안이 지금, 없을 정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이 그런 와중에 이제 수소 인프라가 가장 뛰어난 도시로 알고 있지요. 얼마나 잘 갖춰져 있길래 그럴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소 산업에도 전 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생산, 운송, 그리고 뭐 저장, 충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주기가 가장 강한지 울산이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일단 네. 그 인프라에 관해서는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긴 운송 배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수소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고 또 수소 배관망을 통해서 뭐 마을에 뭐 연료를 공급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시범 사업도 돼 있고 예. 말씀드린 대로 수소 전기 버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도시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아.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울산의 수소 인프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산업 인프라입니다. 아하. 지금도 전국의 수소 생산량의 한 50%를 울산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생산은 못 따라올 것이다. 그렇죠. 예. 생산이 오면은 또 저장이 수반되고요. 또 많은 기업체들로부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 인프라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만약에 이제 울산의 수소 경제 사회가 도래를 한다면 외국에서도 이제 그린 수소 생산을 통한 수소가 수입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울산은 항만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또 들어온 수소를 또 분해해서 전환시켜서 전기로 공급시킬 수 있는 화학산업 인프라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갖고 있는 인프라는 진짜 다른 도시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수소를 통한 울산의 재도약이 얼마든지 지금 뭐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 정부가 수소 생태계 고도화 방안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요. 2022년 11월에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현 정부의 이제 수소경제 육성 방향이 나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스케일업.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제 규모, 범위를 크게 키우겠다. 기본적으로 수요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키우겠다는 건데요. 그냥 대표적으로는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제 대형 상용차, 그러니까 대형 트럭을 개발해서 이제 많은 수요를 늘리겠다. 또 하나는 이제 수소 발전 쪽입니다. 예. 뭐 이렇게 암모니아를 섞어서 쓰는 혼소 발전이라든가 수소 가스 터빈 같은 이런 발전들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해외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빌드업입니다. 예. 빌드업은 이제 인프라 제도를 갖추겠다는 건데요. 인프라는 이제 물론 이제 울산에도 있습니다. 지금 액화 수소를 만드는 플랜트라든가 이와 관련된 이제 유통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담겨 있고요. 청정 수소로 발전하는 이 제도를 지원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또 청정수소를 인증하는 인증제 같은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벨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수소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출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죠. 전주기 기술 다 개발하는데
이렇게 많은 R&D 자원이라든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특히 국산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특화된 제품들,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목표가 설정돼 있고 이 목표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내 여러 도시들이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되는 등 이 수소 경쟁이 뛰어든 모습인데 아까 센터장님이 뭐 수소 생산에 있어서만큼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안심은 됩니다만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도 울산은 뭐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도화 전략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말씀하신 싶어요. 대로 그 다른 도시들이 하는 그런 경쟁들은 사실은 뭐 배관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추출 저장 시설, 그러니까 수소 경제 사회를 대비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울산시는 그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단계에서 지금 세계와 경쟁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수소의 생산, 저장, 활용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뭐 울산시는 아까 기술 개발 얘기하셨는데 산업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소 특화단지라는 거를 이제 사업을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는 이거를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선정이 된다면 또 고도화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뭐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 수소 발전소가 뭐 생기면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일본에는 조그마한 발전기가 다 집집마다 하나씩 있다면서요. 뭐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까지 좀 와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많은 수단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 삶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네 발전소식으로 해서 요즘 이제 분산 에너지가 이제 화두이기 때문에 뭐 주유소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그래서 여기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해서 뭐 바로 집 주변에 공급하는 수단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수소차를 탄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걸리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한 5년 정도 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를 보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분들의 오해를 해소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위험하지 않느냐.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오해 있었죠. 전혀 그렇지 네. 않은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와 또 우리 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셔서 이걸 좀 해소시켜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와 함께 사실 수소 에너지가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또 하나의 조건은 수소가 있어야 됩니다. 수소가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많은 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기 편한 만큼 충분한 양, 가용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렴해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저렴하게 쓸 수 있어야 뭐 다른 어떤 그 천연가스를 쓴다든지 자동차도 뭐 휘발유차를 쓴다든지 이거 전환할 수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렴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수소가 깨끗하게 생산이 돼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청정한 수소의 가용성, 경제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수소 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생수소라든가 그레이 수소 위주로 지금 현재 생산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용성이라든가 경제성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청정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수소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제들이 참 많네요. 하지만 그 끝은 참 좋은 미래인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뭐 명실상부 수소 도시가 되었지만 울산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수소 도시 울산이 되기 위해서 좀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전해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네. 울산은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는 울산부터 시작했고요. 대규모 이제 소비처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울산시에서도 수소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이제 수소 사업을 해서 돈이 벌린다는 이게 경제적으로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그래야 산업이 뛰어들고 맞습니다. 투자도 진행되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울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정말 될성푸른 기업들을 발굴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걸 이제 토대로 수소 사업을 하면 이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전범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울산시가 거기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성공 사례를 울산이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 자, 센터장님.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전기 버스라든지 수소 전기 트램 같은 것을 선도적으로 이제 유치해서 그런 상징적인 면도 있지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울산시 자체가 좋은 인프라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이런 수소 산업들이 커가기 위한 그런 규제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법령 제정 뭐 이런 것들을 꼭 노력을 해서 필요하고요. 또한 그 그린 수소 같은 경우, 향후 미래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술 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유정이 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유정에서 기름을 파는 게 그러니까 중동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술들은 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한다면 저희 유정을 해외에서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지금 전주기에 관해서는 뭐 생산이나 저장, 활용 모두 지금 기술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울산시에서도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정진석 울산대학교 수소산업 전주기 연구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상황 속에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이른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그 목표를 넘어서 에너지 경제의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